이번 시간에는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제노후 개발 협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9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고 No One Left Behind 라는 슬로건 하에 17개 목표와 169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이들 삶의 질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 인구의 빈곤을 경감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SDG 목표 달성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의 빈곤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SDG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개도국 빈곤을 극복하는데 농업 분야 성장이 타 분야에 비해 2배에서 4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국제사회에서는 농업 ODA 원조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개도국 지원액 중 농업 분야 비중을 보면 1999년에서 2001년 연평균 7%에서 2006년부터 2008년 12%, 2010년에서 2012년에는 13%에서 1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의 빈곤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 개발 계획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빈곤 인구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 역량 강화, 생활 및 생산 기반의 향상, 생산성 향상, 소득 수준 향상 등을 성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개발에 포함된 활동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프라 확충으로 농촌 도로망 확장, 학교 및 보건시설, 시상시설 확충 등입니다. 둘째, 역량 강화로 프로젝트 활동들을 계획, 설계하고 건축하며 유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수혜자가 참여하는 식수 공급 및 위생시설과 같은 소규모의 시설과 마을 공동회관 건설, 마을과 공동체에서의 저축 및 신용 이니셔티브 등이 있습니다. 국제농촌개발협력의 최근 이슈를 구분하면 첫째, 절대 빈곤 인구 해소, 둘째, 기아 식량 안보, 미발달 아동 수의 해소, 셋째, 농업 시스템의 개선, 넷째, 자연 생태의 농지 전환 중단 및 재난 대응 영농 시스템 구축, 다섯째, 지속 가능 농업 유지, 여섯째, 가치 사슬 지원, 일곱째, PBA 형태의 지원, 여덟 번째, 원조의 조화성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농 및 농촌 여성 지원 강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 분야별 농업개발 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분야별 농업과 농촌개발 사업의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예로 경제발전 단계별 중요도는 식량 증산에서 농촌개발, 그리고 농산물 가격 및 유통, 경영 정보 등으로 변환됩니다. 한국의 국가 중점 협력국들의 경우 최우선 농업, 농촌개발 사업은 R&D, 생산 기반, 농자재 공급, 농업금융을 기반으로 한 식량 증산 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의 발전 단계에 따라 중점 지원 사업과 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됩니다. 식량 증산 산업이 최우선 사업 경우 농촌 지역의 관계시설 확충 및 활용 증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기술 활용 및 관련 투자 증대, 농촌 인프라 구축,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빗물 저장 및 활용, 농작물 수확 증대를 위한 농기구 보급 및 기술 전수, 농업 부문은 공공 민간 투자 촉진과 농촌 거주자의 비농업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 농촌 지역 금융 서비스 확대, 농산물 가공업 개발 등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최근의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수원국들은 국가 빈곤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빈곤이 보다 심각합니다. 농촌지역 다수의 인구는 생계형 자급영농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엄청난 빈부격차, 도농 간 소득격차, 만성적 고실업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대부분은 일감의 부재, 기초교육의 부실과 높은 문맹률, 교육과 훈련기의 부족 등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정부 의존적인 사고방식과 역량 부족 등으로 ODA 사업의 효과와 장기적인 지속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개발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국제식량위기 이후 개도국의 식량 안보와 소득 증대 및 빈곤 타파에 있어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진 공유국들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참여 확대,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원조 조화 및 정책 협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유국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은 농업개발협력을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이후 지구촌 새마을 운동의 추진으로 농촌개발협력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농업 선진국들은 국제농업개발협력이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만이 아니라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효과적 수단이자 국가가 광의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임을 인식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은 국제협상에서 국제농업협력을 전략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조 방식의 문제점은 유상 원조 증가로 인한 대외 채무의 증가, 긴급한 현물, 식량 구호 등은 단기적 처방으로 한계성 노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개발 경험의 전수,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수원국이 스스로 발전을 위한 역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농업 ODA, 즉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ODA 농촌지역개발협력사업은 국제협력단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여타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에 총 ODA의 7%에 해당하는 1억 8,200만 달러를 농업 ODA를 위해 다자간 및 양자간 경로를 통해 지출하였습니다. 한국은 농업 ODA 지원 금액으로서는 세계 13위이나 총 ODA에서 차지하는 농업 ODA 비중으로 보면 9위 공여국에 해당할 만큼 농업개발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농업개발 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으로부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농업성장 및 농촌개발의 경험과 관련한 정책 자문, 훈련 연수 요청, 해외 농촌개발 프로젝트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관련 국제기구들은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농업 농촌개발협력에서 보다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국제농업개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개도국들의 수요 증가 및 국내의 인식 전환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개발 경험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도국에 이전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국제농업 농촌개발협력 모델과 차별화되는 국제농업 농촌개발협력이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선진국들의 농촌개발 모형과는 차별화되는 한국의 비교 우위 분야를 모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한국 농업 발전과 농촌 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것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빈곤 해소와 기아 해결에 공헌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국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사업 영역과 규모가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았던 한국의 농업 분야 국제 원조 활용 사례에 대한 발전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